안녕하세요. 대한민국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2025년 희망인턴 패키지 재기사업 지원의 사업계획서 강의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김시호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희망인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희망인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희망인턴 패키지 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절차부터 개념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진단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전 경영 진단을 저희가 전문가가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재창업 분야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권역은 총 1580건 내외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사전 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하고, 사전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분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선정, 평가를 받게 됩니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통과하시는 분들은 최종 선정자에 한해서 지원사업이 연계돼서 실전 교육과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특화 프로그램까지 연계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패키지 지원한다 해서 희망인턴 패키지 사업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기사업화 추진 절차 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멘토링, 재기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사업비 정산까지 재기사업화 기간 내에 이 모든 걸 완료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정되시면 국비 지원 최대 2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고, 발표 평가에 대한 성적순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약 25% 이내에서 2천만 원, 25에서 50%는 1,500만 원, 하위 50% 이내는 1,000만 원으로 지원돼서 차등 지급하게 되고,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진단을 받으시고 사전 교육을 받으셔서 사업계획서 제출 자격이 부여되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그 사업계획서를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다는 점, 선정되시면 실전교육을 받으시고, 또한 멘토링, 자금, 특화 프로그램에 연계된 지원을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기한 내에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역량기술서라는 게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설명해 줘야 될까? 거기서부터 대부분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제가 자기역량기술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식이죠. 자기역량기술서. 지원자가 개인 소개, 주요 경력 등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자가 사업 지원에 꼭 필요한 이유, 세 번째로는 본 사업과 연계된 나의 노력과 역량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째 장에서 막힙니다. 대충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궁금하지잖아요. 심사위원 관점에서 보시면 자기역량기술서가 그 스타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쓰셔야 됩니다. 내용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주요 경력, 성향, 사업화 지원 동기, 본사의 본인의 역량. 말은 쉽죠? 근데 이 첫 꼭지를 잘 넘어가야 사업계획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리타분한 얘기는 쓰지 말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성격은 뭐고 나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쓰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라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그 분야에 확인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시해야 될 거는 최신 내용에 대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내용이 아니고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에 내가 하는 내 사업,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즉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사업에 맞게 앞으로 창업할 내용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을 그에 맞게 현재 내가 운영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쓰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잘 정리해야 될 것. 이 얘기는 기술에서 많이 기술하셔서 쓰시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다. 즉 우리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조금 더 어른이잖아요. 조금 더 어른스럽게 내가 하는 일, 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신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역량수가 가장 첫 번째인데 고민이 많이 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어른이니 어른스럽게 최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희망 리턴 패키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역량기술서의 핵심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썼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역량 점수를 좋게 받는 거.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쓰셔야 됩니다. 자기역량기술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쓰셔야 됩니다.